자, 이제 내분점은 이제 기본 세팅 딱 해가지고 크로스해서 계산해서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는 힌트들을 잘 받아 쓸 수 있도록 합시다. 항상 말하지만 저런 식의 힌트는 아마 앞에 문제도 있을 거야. 앞에 52번인가? 45번? 이 문제 풀 때도 이제 잠깐 기술을 썼을 것인데, 요게 이제 그냥 잠깐 뭐 계산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빨리 해볼까? A와 B의 M 대 N 내분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쫙 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 Y축에 의하여 내분된다라는 말이 그냥 그림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M 대 N으로 Y축 위의 점에 의하여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이 자식의 X좌표가 0인 게 주 힌트라 그랬어. 맞지? 그래서 실은 힌트는 여기엔 별로 필요가 없고 여기에 중요 힌트가 있을 거라 이 부분만 한번 딱 써보면 5m-6n이고 이 자리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맞지? 그래서 저게 0이면 5m-6n이 0이고 이러면서 이제 보면 어차피 여기 좌표는 몰라. 미지수야. 여기에서 뭔가 mn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 가지고 답이 나오는 상태라 볼 수 있어. 왜냐면 m 대 n이 비례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게 이제 비례식의 문자들이잖아. 따라서 이 식을 6n을 넘겨보면 이렇게 되고 바로 이 타이밍. 언제나 자네들은 저런 식으로 생겨먹은 식은 언제든지 비례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될 거야. 공수 1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뭐 만약 6대5, 5대6 헷갈리면 검산만 해봐도 바로 고칠 수 있어. 맞지? 그치? 이런 시선이 항상 눈에 보여야 해요. 즉 여기도 지금 이런 식 저걸 그냥 그대로 막 어떻게든 그림 상태로 알아내려고 선생님 그러니까 얘가 3개 있는 거랑 BC가 2배가 똑같으니까 이러면서 막 머리털 빠지지 말고 비례식으로 좀 고쳐라. 저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비례식으로 고쳐놓고 해석하는 게 훨씬 좋을 것이야. 몇 대 몇? 2대 3. 혹시 거꾸로 썼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검산만 해봐도 바로 잡을 수 있어. 그치? 됐어? 요래 놓고 위치를 찾아라. 그림은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 이 위치 관계만 어느 정도 알면 되기 때문에 A와 B 이렇게 놓자. 자, 비례식 볼 줄 알잖아, 니네. A, B가 2조각 정도 되는 거고 BC가 3조각 정도 된다는 소리야. 맞지? A, B가 2조각이랴. 요 A, B를 반으로 갈라. 지금부터 요게 1조각인 거다. 알겠냐? 그럼 BC는 3조각이래. 위치 잡을 수 있잖아. B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3칸 가야 되는 이 간격만큼 3칸 가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정확하게 딱 길이, 위치 구할 수 있지? 이때 잘 봐야 돼. 당연히 이 짝으로 3칸 가도 돼. 맞아? 근데 이쪽으로 3칸 이렇게도 가도 돼. 길이만 2대 3이면 되잖아. 둘 다 문제 없어. 됐나? 이랬을 때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선분 AB의 연장선 위 또는 저 두 문장 확실하게 구별해라. 둘이 달라. 약간 달라. 지금이야 다행히 둘 다 이렇게 사이드 나왔지만 일단 문제 AB의 연장선 위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선분 AB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진하게 있으면 얘를 연장한 라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양 옆에 있는 것만 찾으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여기 C가 막 안에 잡힐 때도 있거든. 근데 만약 저렇게 연장선 위라고 써 있었다면 안에 있는 건 제외야. 됐어? 그런데 이렇게 써 있었다면 안에 있어도 상관없지. 됐지? 직선 AB 위라는 말은 여기 요 선분 포함이고 요 AB의 연장선 위라는 건 말 그대로 양옆만 말하는 거야. 이런 조건을 꼼꼼하게 잘 봐야 돼. 어쨌든 지금은 둘 다 가능. 둘 다 노란색 연장선에 있잖아.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 걸러내라고 지금 요거 줬나 보네.
그럼 그냥 이럴 땐 간단하게 그림을 대충 슬쩍 조금은 찍어봐도 되겠네. 이건 대충 그렸지만 분명 여기 A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슬쩍 뭐 엄청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지. A가 대충 요쯤이잖아. B가 5,2니까 대충 여기쯤 있단 말이야. 한 C가 이쪽에 있는 거고 하나가 여기 있는 거야. 어느 거겠어? 이거겠지. 여기 C의 X좌표가 A로 설정돼 있는데 양수라며 여기 음수야. X좌표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확인 작업. 아, 이 문제의 목적은 요 놈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됐냐? 됐지? 자, 그럼 이제 저 C를 구하는 방식은 이제 자유자재 너무 많아. 님들이 편한 대로 하셈. A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다잉. B좌표가 5,2다잉. C좌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B라고 놔볼게. 놔볼게가 아니라 놔져 있지. 식 세우는 방법이 다양해. 취향대로 해. 내분점을 더 사랑하시는 분은 A씨에 2대3 내분점이 B다라고 등식을 세워도 되고. 맞아? 그러면 식이 아마 이런 식의 과정이 되겠지. C가 A, B 2대3 내분점 이모티콘 딱 그려주고 2 더하기 3분의 2A 더하기 마이너스 3 다시 5에 2B 더하기 0 했을 때 이것이 바로 B좌표다. B좌표가 5,2잖아. 얘가 5고 얘가 2다. 이렇게 세워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전 내분점 외분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아는 걸로 계산할래용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설계를 잡아도 되지. A, B의 몇 대 몇 외분점을 C라고 하면 되는 거냐? 몇 대 몇? A에서 출발해서 죽방 날리고 튀는 거야. 몇 대 몇? 5대 3.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이러면 이 사람은 외분점 공식을 쓰지만 대신에 다 아는 숫자로 그냥 구해버릴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지. 따라서 방식은 다양하게 풀 수가 있어. 됐냐? 외분점은 뭐 5 빼기 3. 내분점이랑 똑같은데 가운데만 빼기 라는 거지. 근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다시 여기는 이거에 10 빼기 0.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연장선 위인지 직선 위인지 이런 거 이쪽 관련 문제 풀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돼. 문제 잘 봐야 돼. 엉뚱한 답 안 구해도 되는 거 구하려고 시간 버리지 않도록. 48번도 보면 선분 AB의 연장선 위야. 근데 49번을 보면 직선 AB의 위야. 다르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위치 확인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냐? 자, 다음 평행사변형. 자네들 사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각형의 저 성질들은 어느 정도 다 꿰차고 있어야 돼. 뭐? 대각선 성질. 물론 대각선 성질만 쓴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한번 자네들 지식 테스트 좀 해볼까? 평행사변형 대각선 성질이 뭐가 있냐? 길이가 같다고? 넌 지금 이거랑 같아 보여? 아니잖아. 뭐야?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뭐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봤니?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게 대성질. 마름모 대각선 성질이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로를 이등분한다까지는 동일한데 추가되는 게 수직 뭐 이런 거 됐나? 이씨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서 평행사변형 그러면 이런 대각선 성질들을 당연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님들 이거도 순서 중요한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A, B, C, D라고 쓴 거랑 A, B, D, C라고 쓴 거랑 다른 거 알고 있지?
자, 이 문제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어. 그러나 첫 설명이니까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 A 좌표가 마이너스 1,3 뭐 한 요쯤. 요쯤. 자, B 좌표가 원점. C 좌표가 3,2 뭐 한 여기쯤. D 어디 있어? 4, 4분면? 이거 완전 그냥 무시하고 저 점 3개만 가지고 이 점 3개만 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하나, 둘, 셋, 총 4개. 4개 다 보여?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평행사변형 찾으면 4개잖아. 4개. 응? 아니 한쪽씩 오픈하면서 보면 되잖아. 3개구나. 3개. A, B 쪽을 오픈하게 되면 요 짝에 있을 거고, 그 다음 B, C 쪽을 오픈하게 되면 요 짝에 있을 거고, 찾을 때 이렇게 안 찾아? A, C를 오픈하게 되면 요 짝에 있을 거고. 맞아? 그지? 근데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한 군데만 지켜야죠. 어디야? A, B, C, D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 B 연결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있어야지 말이 되지. 됐냐? 됐지? 이런 거 시험 때 이제 선생님들이 너네 연 먹이고 싶을 때 히읗 낚여라 하면서 낚싯대를 이렇게 쫙 당기면 저거 어디야? 이러면 이제 한 몇 명 낚인다 또? 이러면 이제 요짝 봐야지. 그래야 A, B, D, C로 돌아가잖아. 맞지? 저 순서 중요해. 저 알파벳 순서 중요하다고잉. 됐냐? 하여간 지금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느라 저 순서가 중요해서 얘기했고, 어쨌든 확실한 건 저기 돌아가는 순서에 맞춰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누구랑 대각선 관계인지만 찾으면 일단 문제 자체는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그릴 필요는 굳이 없기는 합니다. A, B, C, D일 거 아니야. 따라서 A랑 C랑 대각선 생성되죠. 그 다음 B랑 D가 대각선이 생성된다는 거만, 대각선 관계인 것만 정확히 찾으면 되니까. 됐냐? 왜냐? 지금 사용할 성질은 바로 평행사변형 주요 성질.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얘랑 중점 좌표가 얘랑 중점 좌표랑 일치한다를 쓸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A랑 C랑 중점 구하자. A랑 C랑 중점 구하자. 몇이니? 1,2분의 5네. 왜 분수야? 향? 어쩔 수 없지. 됐냐? 그럼 D좌표를 현재 모르는 상태야. 그럼 이거랑 얘랑 중점 구하면 그럼 2분의 A, 2분의 B일 거 아니야. 맞냐? 그치? 얘랑 0,0이랑 중점 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이중점과 이중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값, B값 따로따로 연결하면 나오죠. 됐죠? 평행사변형의 제일 중요한 그냥 사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각선 성질. 잊지 마십시오. 됐니? 그렇다고 또 대각선만 생각하지 마라. 53번. 자, 이번엔 네 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 B, C, D가 마른 모래. 자세히 그려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접혀평면 해서 자세히 그리는데, 일단은 대각선 관계만 딱 찾아보자. 돌아가면서 A, B, C, D 그어야 되지. 따라서 누구랑 대각선 관계인지는 대충 그려도 알 수가 있지. 저렇게 대각선 관계일 거 아니야. 그지? 마른 모라서 여기가 수직 성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 직선이라는 기술까지 다 배우면 저 수직도 성질 써먹을 수 있어니? 지금은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수직은 지금은 쓸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중점 가자. AC랑 BD랑 중점 일치니까 AC를 가지고 중점을 잽시다. 몇 콤마 몇? X좌표끼리 평균 내고 Y좌표끼리 평균 내면 이렇게 되네. 됐지? 그 다음 B와 D를 가지고 중점을 세워봅시다. B랑 D니까 얘랑 얘야. 근데 보면 이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더니 2분의 5가 그냥 똑같이 나와버렸고, 그냥 얘네 둘이 같다밖에 할 게 없네.
맞냐? 그지?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두 개인데 등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 버린 상황이야. 그럼 어쩔 이제? 식 하나 더 찾아야지. 그래서 말한 게 뭐야? 내가 대각선 그랬다고 대각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그냥 마름모의 다른 성질도 갖다 쓸 때가 됐네. 마름모의 특징이 또 뭐야? 대각선 성질 말고 알다시피 수직도 있고 수직은 근데 지금 자네들이 저 수직 기울기 쓰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그렇고 내변의 길이가 같다. 그거 써야지 뭐. 그럼 지금 내변의 길이 중에 이왕이면 좀 구할 수 있는 길이가 뭐 없나 하면 여기 BC 길이. BC가 한 변 맞지? BC 길이로 여기 변의 길이를 구해버릴 수 있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갈겨라. 몇이야? 루트 5. 됐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이제 빨리 숙련도를 올리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여기 AB 길이 루트 5다 이용하면 되겠네. 얘랑 거리 잽시다. X좌표 빼기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빼기 Y좌표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루트 5다. 여기서 A가 나오겠네. 저기서 A가 나오면 여기에서 B도 나올 거고. 됐냐? 대각선 성질이 중요하다 했다 해서 대각선 성질만 쓰란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됐지. 최우선순위가 대각선이란 소린 거야. 됐냐? 좋아. 다음 이제 삼각형 무게중심 넘어갑시다. 실은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도 되게 단순한데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중점 구하는 방법 할 때마다 내가 맨날 계속 말하잖아. 이것처럼 구해라. 맞아? 그지? 뭐야? 펭귄처럼 구해라. 그지? 평균처럼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이게 실은 무게중심도 알고 보면 무게중심도 세 점의 평균처럼 더해서 나누기 3, 3명이면 나누기 3을 해야 되잖아. 맞아? 그렇게 결론으로 낼 수가 있어. 외우기는 쉬워. 그러나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건데 유도하는 과정이랑 과정 자체는 알아야지. 그러면 보자. 또 중학교 지식 테스트 하네? 자네들 무게중심 작도하는 법 알아? 중선의 교점이죠. 이런 과정은 몰랐으면 좀 알자. 중선이라 하면 뭐야?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한 가운데 꽂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지.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 자, 하나만 그을게. 그러니까 요쯤이겠네. 두 개만 그어도 되죠. G라고 할 것이고. 애들이 이걸 안 까먹더라. 몇 대 몇? 이건 왜 안 까먹는데 도대체? 미스테리야. 이거 물어볼 때마다 보면 여기 2대1인 건 절대 안 까먹어. 왜 그러는 거야? 뭐 좋지만 왜 2대1은 안 까먹으면서 중선은 까먹고 뭐야 도대체? 왜 2대1인지는 알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거 닮은 비로 만드는 거지. 그치? 뭐 하여간 됐냐? 따라서 자 여기 불필요한 선 하나를 잠깐 치워보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거란 말이지. 지금은 그냥 x1, y1, x2, y2 번호로 매겨볼게. 그럼 지금 잘 보면 너네들이 무게중심에 대하여 여기까지 알고 있다면 지금 배운 기술을 이용하면 무게중심 구할 수 있잖아. 아니 뭐 꼭 배워야 돼? 저 무게중심 G를 구하기 위한 기술은 지금 다 배웠어. 자 어떻게 하면 돼? 전략을 말해봐. 계산하라고 난 시킬게. 제일 먼저 어딜 먼저 구해? 그러니까 저기 A, B, C는 아는 거라고 생각해. 아는 점. 어디부터 구해? 일단 여기를 좀 구해야 되겠지. 여기는 중점이라는 곳이잖아. B와 C의 중점이라는 곳이니 자네들이 중점 구하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안 복잡해. 맞아? 그럼 이제 저 G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저희가 2대1이잖아. 그거 배운 거 아니야, 내분점. AM에 2대1 내분점 구하면 그게 무게중심. 됐냐? 실은 이것도 뭐 유도 별로 안 복잡해서 자 보여줄게. 뭐 복잡하지도 않아. 얘랑 저기 M이 이제 이렇게 생겼지. 그냥 딱 봐봐. 자연스럽게 평균처럼 구해지는 계산이 나올 거야. 2 더하기 1, 3. 됐지? 자, 여기 봐봐. 얘랑 곱하지. 맞아? 뭐 2 날라가지. 얘만 남지. 그거랑 이거랑 하면 이렇게 되겠네? 뭐 굳이 바로 보이죠?
Y좌표도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크로스할 건데 그러면 이제 분모 약분돼서 얘만 남을 거고 여기는 1Y1이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되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유도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저런 구조 알고 계시고 실제로는 외우는 것도 이제 평균이야 평균. 그지? 세 개의 평균처럼 계산하게 되는 거야. 되냐? 됐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내신용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무슨 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그거 여기랑 일치하네 등등 여러 가지 잔 기술이 있는 건데 지금은 됐고요. 무게중심 구하는 법,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런 방법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6,8이다. 자, 쓰자. 무게중심 평균 구하듯이 X좌표 3개 더해서 나누기 3, Y좌표 3개 더해서 나누기 3. 이것이 6,8이다. 얘가 6이다. 얘가 8이다. 1단계. 됐냐? 자, 그럼 X1, X2 이런 게 개별적으로 나오진 않아.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봐봐. 자, 예를 들어 요게 지금 6이란 말이지. 자, 그럼 3 넘어가면 여기 18이고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16이겠네. 여기도 Y1, Y2가 따로 나오진 않아. 그러나 합이 나오지. 몇이야? 24, 20. 구하라는 걸 끝까지 봐. BC의 중점 구하래. 얘랑 중점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제 중점 구하는 식이 더해서 나누기 2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저기 BC의 중점의 X좌표일 거고, 이렇게 하면은 BC의 중점의 Y좌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X1과 X2를 따로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8,10이겠네. 됐지? 됐지? 그냥 무게중심 이런 식으로 그냥 이용하는 거, 공식에. 다음. 자, 우리가 빨리 직선까지는 가야, 공수 원하는 목적이 좀 있지. 이런 것도 보면은 직각삼각형, 아직은 자네들이 수직에서 뭘 할 수 있는 걸 뭘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되게 단순하겠지. B가 90도래. 이런 관계인 거를 준 거 아니야. 그림은 대충 그려도 상관없죠. 어디가 90도인지 알려준 상태니까. 무게중심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피타고라스 써야지. 피타고라스 쓰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런 길이들 다 구해야 되지. 몇이냐? 16, 4, 루트 2C. 그 다음 여기 길이는 몇이니? 얘랑 거리니까 1 플러스 K-4의 제곱의 루트겠네. 이렇게 식으로 다 써야죠. 할 수 있는 건 이제 현재는 이거밖에 없지. 여기는 그럼 9 플러스 K-2의 제곱의 루트. 피타고라스 써서 K를 구하시란 얘기고, 그 다음은 또 무게중심 구해라. 됐냐? 그냥 앞에서 했던 거 반복. 됐지? 자, 아까 전에 내가 뭐 내신용 어쩌고저쩌고 보여준 게 밑에 58번인데, 당연히 시험 때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빨리 다 구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자네들 내분점, 외분점 공식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써보면서 잘 머리에, 뇌리에 박아야 되니까, 그냥 시킨 대로 구해라.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 소리냐면 봐봐. 이게 일정하게 돌아가야 되거든. 잘 봐. A, B의 2대1 내분점을 P라고 하지. A, B의 2대1 내분점, 2대1 내분점을 P, 여기를 P라고 했어. 됐냐? 그 다음 다시 BC의 2대1 내분점을 Q라고 했어. BC의, B부터 출발이지. 2대1 내분점이야. 여기를 Q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CA잖아. 저거 AC라고 바뀌어 있으면 아예 그냥 다 구해야 돼. 문제 바뀌어. CA라서 또 이렇게지. 자,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일정하게 2대1, 2대1, 2대1 이런 규칙으로 3점 찍은 거지. 2대1, 2대1 갑자기 1대2 하면은 지금 설명한 거 다 안 통해. 그럼 그냥 직접 구해야 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쁘게 2대1, 2대1, 2대1이면 그렇게 만들어진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ABC 거랑 똑같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내용. 그냥 나중엔 누구나 다 알게. 선생님 왜 그런데요?
그 모든 증명은 또 마찬가지로 다 문자로 넣고 직접 2대1 내분점 구해보고 2대1 내분점 구해보고 다 구해봐서 계산식을 써보면 그렇게 나와.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는 지금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2학기 내용인데 그거 빨리 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분점, 외분점 하나라도 더 연습해라. A, B의 2대1 내분점 P. 진짜 구하라고. 진짜 구하라고. 그래서 진짜 구하라고. 그리고 진짜 이거 3개로 무게중심 구하고 확인 정도만 해봐. A랑 구해도 똑같네? 그렇구나. 됐냐? 직접 구하십시오. 됐죠? 지금 여기가 2학기 때 시험 볼 건데 저런 거 빨리 하는 걸로 뭐해. 그래서 그 다음 이거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나중 가면 시험 때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문제가 잘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거든. 지금은 당연히 이걸 갖다 외우는 것보다는 과정 정도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데 이거를 원래는 다 문자로 해야 되는데 이 59번은 이거 문자로 놓고 하지마. 59번은 3번인 거는 그냥 딱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요거 가지고 그냥 비슷한 행위로 보여줄게요. 차라리 숫자인 게 그나마 자네들을 자 그리고 지금 이걸 또 하는 이유는 지금 보여줄 계산 내부에 또 공수 원 때 했던 그게 뭐가 좀 있어서 굳이 보여주려는 거야. 보자. A좌표, B좌표, C좌표가 저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 문자 하나를 자 P좌표 XY라고 넣을게요. X, Y로 설정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은 방금 밑에 있는 문제처럼 이거의 최소값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삼각형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하기. 됐냐? 식을 써보겠다. 자, 제곱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쓸 거야. 그런데 제곱이 돼 있기 때문에 루트 안 써도 되지? 루트 안 쓴다잉? X랑 저기 P랑 저기 A랑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그 다음 B하고도 잽시다. X-1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4의 제곱. 그 다음 C하고도 잽시다. X-4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 됐냐? 이거지. 이거의 최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됐냐? 이거 공수 원에서 했던 거 아니니?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까? 야, 이거 최소값 구해봐. 무슨 방법 쓰는 거야? 잠깐 공수원. 이거 최소값 구해봐. 뭐 써야 돼? 문자 2개인데 등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뭘 봐야 되는데 딱 대표적으로 완전제곱식 고치는 거라 그랬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지. 그걸 보고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고 y제곱하고 플러스 4y죠. y 플러스 2로 고치고 자 남은 잔여물 처리하고 원래 있던 거 쓰면 뒤에가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럼 얘는 최소값 마이너스 4야. 그 성질 쓰는 거잖아. 맞지? 얘도 지금 딱 그렇거든. 즉 이렇게 생겨먹은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봐 문자 2개야. 등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돼. 그 완전제곱식 만드는 과정이 지금 보시면 x제곱이 3개 나옵니다. 3x제곱이야. 됐냐? 그 다음 x 1창 다 모아보자. 여기 플러스 4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오겠지. 1창만 싹 뽑아내면 맞냐? 됐지? 그 다음 y도 잘 뽑아보자. 3y 제곱에 y 1창 다 뽑아봐. 마이너스 6y 여기 있을 거고 여기서 플러스 8y 있겠지. 여기서 마이너스 14y 이렇게 있겠네. 그리고 뒤에 상수항들이 쫙 붙어 있을 거야. 지금은 여기엔 딱히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최소가 되는지 보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거 완전 제곱식 묶을 때 어떻게 이걸 일부러 계산 안 하는 중 3으로 묶어야 되지. 원래 완전 제곱식 고칠 때 최고 참계수부터 1로 만들잖아. X쪽만 할 때 Y쪽 똑같으니까 안 할게. 그냥 잘 따라와봐. 아 저래서 그냥 무게중심 구하는 식이 나오는구나 라고 관람하시면 돼요.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 반땡하지. 2분의 1 곱하지.
그래서 제곱하는 거 붙이잖아. 그랬을 때 이거 보고 얘가 나중에 아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i구나 라는 거 아는 거지. 됐냐? 즉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때 1대 최소가 되는 거거든. 자, 이 식을 가만히 뜯어봅시다. 이 약분 좀 하자. 자, 이 약분할 거다잉. 1. 이걸 이제 원래는 다 문자로 해놓고 하는데 문자로 하면 자네들 뇌정지 올 것 같아서 그냥 숫자로 하는 중. 요 마이너스 위로 올려보자.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언제 최소가 되는지 하고 x좌표를 살펴봤더니 알고 봤더니 결과가 무게중심 구하는 식이더라 이거야. 3개 더해서 나누기 3한 식이잖아. 맞지? 됐어? 됐지? 저런 과정으로 나오는 애라는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는 알고 계셔라 라고 보여준 겁니다. 됐지?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결국은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경우는 무게중심이라는 거 나중에는 좀 알고 계십시오. 시험에 나왔다. 만약에 나왔다. 잘 나오진 않지만 나왔다 했을 때는 이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무게중심 따다닥 구하고 넘어가야지. 됐지? 다음 장. 여기는 한 문제씩만 해봐라. 실은 이거는 성질 하나 알고 있어야 돼서 자네들 중학교 지식 각 이등분선 성질 아는 거 있어? 여기 비례식 하나 들어있지 않냐? 기억 안 나? A 대 B는 X 대 Y 기억나 이거? 맞아? 간간히 쓰니까 이것도 다시 까먹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어. A 대 B랑 X 대 Y랑 비례식 일치하지. 따라서 이쪽 라인은 어렵다기보단 그냥 좀 계산이 귀찮을 순 있는데 뭐 한 문제 정도는 해봐. 그냥 그림 이래 그려놓고 여기 D를 구하래. 알려준 게 이게 다야. 그런데 각 이등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길이를 구해볼 수 있죠. A랑 B랑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서 길이를 재볼 수가 있지. 재보시면 13 나올 겁니다. 그 다음 AC의 길이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서 길이를 측정해보시면 여기가 5인가? 5로 나올 겁니다. 됐나? 그럼 각 이등분선 성질에 의해 13대 5기 때문에 여기도 13대 5가 되는 거야. 즉 내분점 몇 대 몇인지를 내가 직접 구해야 된다 정도? 즉 BC의 13대 5 내분점을 구하면 D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쪽 페이지는. 됐냐? 됐어? 그래서 그냥 뭐 기억 떠올릴 겸 각 이등분선의 성질 연습용으로 뭐 한 문제 60번 정도만 풀어보시고. 됐어? 이제 옆에 자취의 방정식은 잠시 후에 설명할 직선과 연계하기 위하여 좀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어. 공수원에 직선 나오면 직선쯤이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룰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일단 직선을 하기에 앞서 여기 자취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웬 자취요라고 하겠는데 요 자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니 저 자취의 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다 동일한 말이야. 됐냐? 저 자취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왜냐? 자취한 건 결국 자네들 처음에 그래프라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로 돌아가. 정비례 그래프라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점 찍지 않았냐? 그지? 자, 저것도 잠깐만 할 얘기가 있는데 저거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건 이제 다 배웠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공수 1에서 뭐라 부르냐? 문자는 2개인데 등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지. 맞지? 여기에 이제 뭐 10 이하의 자연수 이런 조건이 붙으면 막 셀 수가 있는데 별말 없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저 방정식의 해는 뭐니? 졸라 많다. 맞지? 그래서 그 졸라 많은 걸 좌표에다 찍었더니 직선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졸라 많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 x가 1이면 y는 2고 x가 만약에 2면 y는 4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가 졸라 많은 건데 이 방정식을 좀 이렇게 고쳐가지고
한번 찍어봤더니 0일 때 0이고 1넣으면 2고 이러면서 점을 찍어봤더니 그 라인이 점점점 이렇게 에이씨 빅사이 점을 찍어봤더니 그 라인이 모여서 자 이거 계속 점선이야. 근데 점선을 계속 이렇게 긋다 보면 얘네들이 점점 직선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맞아? 이게 바로 저 관계식을 만족하는 자취란 말이지. 맞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말만 들으면 무슨 뭔가 막 과학처럼 막 시간당 움직임에 따라서 막 뭐 벡터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학에서는 단순하게 이 자취 위에 있는 어떤 점 하나를 이렇게 변수로 잡았을 때 이것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면 관계식이라고 하지 등식이 들어가 있는 관계식을 세우면 그걸 그냥 자취라고 하는 거야. 또는 도형의 방정식. 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두 점에 대하여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하래잖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뭔가 직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계식을 줬지.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저 점 P라는 점을 내가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지금은 어떠한 문자도 사용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소문자 x, y를 먼저 선점해서 씁시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 P를 딱 세팅했을 때 이걸로 관계식을 세우란 소리야. 그냥 관계식을 세우면 돼. 그럼 그 관계식을 뭘로 세워요? 이 문제는 관계식 세울 재료를 이렇게 줬지. 구해라. PA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위에 루트 없겠지? 이게 지금 PA 제곱이지? 빼기 PB 제곱도 얘랑 거리 재면 X 빼기 X좌표 제곱 더하기인데 이제 빼기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문 9라고 쓰면 끝이야. 이게 저 도형의 방정식이야. X, Y로 된 식이잖아. 물론 이제 정리해야 되겠지. 정리하면 이제 저기 X제곱 날라가고 뭐 직선식 하나 나올 텐데 자취라는 건 그냥 해당 관계를 어떠한 관계 문제마다 다를 거야. 이런 식의 관계식일 수도 있고 뭐 정의를 줄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문제를 만족하는 이 점 P라는 거를 새로운 변수로 놓고 관계식 만드세요 라는 소리야. 관계식 만들 재료를 지금 이 63번 문제는 그냥 저렇게 관계식으로 준 거고. 됐냐?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밑에 있는 64번은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도형을 구하래.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을 거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이 관계를 만족하는 점 P의 관계식을 찾으란 소리 아니야. 그럼 그 관계를 만족하는 이 점 P를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변수로 내가 설정을 한 후에 이걸로 등식을 만들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의 방정식이라. 만들어! 얘랑 거리 재. 네, 루트. 이거랑 얘랑 같다며. 완성이야. 끝. 당연히 이제 정리해야지. 양변 제곱해서 루트도 좀 날리고 안에 거 다 전개해서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하면 도형의 방정식 하나가 더 정리돼서 나오겠지. 됐냐? 자취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말한 어떤 그 점을 문자로 놓고 변수로 놓고 정확히는 그걸로 관계식을 세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직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직선. 직선이라 하면 두 가지 구성 요소로 기울기가 수원이란다. 공수원에서 이 정도까지는 얘기했죠.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라 하였고 이걸로 결국은 이 공식도 외워서 나중엔 써야 되니까 공식 외워라 라는 얘기를 살짝 했을 거야. 됐냐?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실은 직선도 또한 자취입니다. 자취인데 그러기에 앞서 자네들이 직선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직선의 정의가 뭘까? 직선의 정의가 뭘까? 항상 모든 도형은 정의에서 출발. 한 점 어딘가 한 점을 지나면서
이 말이 포인트야.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걸 직선이라고 해요. 됐어? 됐어? 그럼 여기서 잠시 이 기울기라는 거는 수학에서 정의를 하지.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내가 공수 때 내줬을 거야. 아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이건 정의입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 x 증가량이라는 게 좌우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맞아? y 증가량이라는 건 플러스면 위, 마이너스면 아래를 뜻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예시도 보여줬을걸? 얘들아, 기울기가 2라는 게 어느 정도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분수기 때문에 분수로 고쳐라 그랬어.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지. 됐냐? 그럼 지나가는 점 하나를 딱 집은 상태에서 기울기가 2라는 뜻은 플러스 1분의 x쪽으로 한 칸 정도 갔을 때 y쪽으로 2칸 정도 올라간 요 정도를 기울기를 2라고 정의한다라고 내가 알려줬을 거야. 또 막 애들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저 한 칸은 그 자연수 단위로 한 칸이어야 되나요? 상관없다고. 간격만 일정하면 돼. 본인이 한 칸을 좀 이렇게 큼직하게 잡았어. 그럼 그거랑 일정하게만 올라가. 어쨌든 똑같아. 상관없지. 됐어? 막 한 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걸 이런 짓만 안 하면 돼. 간격만 같으면 된다고. 기울기는 이렇게 정의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정의야. 외워라고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거. 이건 외워야 되는 거.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그럼 얘는 분수잖아. 마이너스를 뭐 분자에 올리던 밑에다 내리던 상관없죠.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본다면 지나가는 점을 하나 딱 집은 상태로 x쪽으로 플러스 2칸 갔을 때 y쪽으로 마이너스 3칸 정도 내려간 요 정도를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야. 됐냐? 그럼 저 직선이란 건 당연히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울기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걸 직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 정의대로 직선의 자취를 구해보도록 하겠어. 직선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을 땐 정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나가는 점 하나는 필요하죠. A, B라고 할게. 자, A, B를 지나면서 그냥 대충 기울기가 항상 M으로 고정되는 점들 관계식 한번 찾아보자. 당연히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 어느 한 점을 딱 문자로 변수로 세팅해 주십시오. 됐냐? 됐지? 그래서 자취,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구하기, 자취 구하기가 뭐 하는 거라고? 내가 설정한 이 해당 자취 위에 랜덤한 점 하나를 변수로 잡았을 때 이걸로 관계식 세우면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라 그랬어. 그래서 정의대로 식 세워. 정의가 뭐라고?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얘랑 이 고정된 점이랑 기울기가 m이라고 계속. 기울기 구하는 방법,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지. 이게 항상 m인 애들이라고 쓰면 끝. 이게 직선의 식이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 됐냐? 정의대로 썼어. 기울기가 항상 m이다. 됐냐? 당연히 우린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양변에 x-a를 곱해서 좀 넘겨주고 그 다음 b를 넘기면 우리가 보여줬던 공식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공식을 정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잘 외워두기도 해야 되고 까먹었으면 네가 구해. 아, 직선이 기울기가 일정한 점이랬어. 기울기가 m이다. 쓰면 끝이잖아. 됐냐? 됐어니? 됐지? 따라서 직선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의가 됩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 그러면서 딱 잡히는 거야. 됐지? 됐지? 직선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공식은 결국은 또 외워두기도 하셔야 되고.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랜다. 중점을 지난대잖아. 그 지난다는 중점 좀 구하자. 자, 1,5. 앞에서 배운 건 당연히 계속 쓰는 거다. 뭐 내분점, 외분점,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계속 쓰는 거다.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식 구하라고. 됐냐?
공식 외우기 싫으면 매번 직선식 찾을 때마다 정의 이용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대충 요 정도라고 친다면 지나가는 점은 1,5네. 1,5랑 항상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점들을 찾아야 되니 위에 점 하나를 내가 변수로 설정해 주시고 얘랑 기울기가 항상 이거다 라고 쓰면 그게 직선이랬잖아. 얘랑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2구나. 저러면 저게 직선. 근데 매번 이렇게 유도해서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빠르게 공식으로 쓰는 거 아니야. 됐냐?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외워서 잘 쓸 수 있도록 y는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런 식으로 직선 빠르게 잘 세워주시고 이거 자네들 중학교 때 잘 안 외웠을 거야. 그 이유도 잘 알아. 기울기 마이너스 2 보통은 중학교 때는 다 알려주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갖다 쓴 다음에 막 머리 굴려서 1 넣으면 5 뭐 막 이러고 구했을 거란 말이지. 됐냐? 그러나 이제는 외워야 되니까 지금부터 공식 막 쓰기 시작해. 왜냐면 나중 가면 이제 슬슬 막 이런 거 할 거거든. 기울기가 막 요렇게 생기고 지나가는 점이 막 t,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런 거 직선식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공식 외워야 돼. 미적분 가면 할 짓이 이런 걸로 직선식 세워야 돼.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잘 외워두도록 하시고 됐냐? 어쨌든 직선식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로 힌트나 막 말 바꿔서 주고 막 그러겠지 뭐. 요거 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기울기가 같다 그랬잖아. 기울기가 같대. 자, 직선부터 고쳐라. 누가 직선을 저렇게 놨어? 그러면서 물론 직선을 이렇게 놓을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일단 지금은 직선 잘 고치자. y는으로 잘 정리해서 고치자. 얘도 고치자. 뭐야? 기울기가 같대. 됐지? 따라서 직선 거의 완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난데 이 위에 집어 넣으라는 얘기 아니야. 됐냐? 됐지?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기울기 줄 때 가끔씩 쓰는 이런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있으시도록 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렇게 주지. 그림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소리가 각을 이렇게 재라는 얘기야. 지금으로서는 뭐 상가함수에 대한 많은 걸 떠들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됐냐? 기울기 알려준 거잖아. 기울기 몇이야? 하실 때 그냥 직각삼각형 아무렇게나 끄어라. 됐냐? 어차피 기울기는 비율이잖아. 맞아? 여기가 45도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지. 됐냐? 그럼 따라서 기울기는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 얘 기울기 1이라고 준 거야. 됐냐? 됐지? 이걸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라 이게 딱 삼각비에서 탄젠트랑 같지. 그래서 기울기 탄젠트 45도 이런 식으로 공식같이 나와 있을 텐데 뭐 저렇게 기억해도 좋고 그냥 이렇게 직접 그려도 좋고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래. 그럼 기울기 몇일까? 30도래. 적당히 그려. 30도 정도 되게. 직각삼각형 아무데 어차피 비율이니까 어디서 쪼개든 상관없지. 이러면 여기 60도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기울기는 플러스 루트 3분의 플러스 1이 기울기가 되겠네. 됐냐? 됐죠? 그래서 기울기 줄 때 이렇게 각도로 줄 때도 있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어쨌든 지금은 심지어 45도라서 기울기도 그냥 1이라고 쉽게 준 거네. 됐나? 그럼 기울기가 1이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 m값 나왔지. m이 3이겠네. 다시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n값 다 찾아주시면 되겠네. 됐냐? 자,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몇 점을 지나던 직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포인트가 기울기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 좀 잘 읽고 A, B를 지나는 직선 구하는 게 아니야. A,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야 돼. 그거랑 여기랑 지나는 점이네. 맞지? 문제는 잘 읽으시고 내분점은 자 빨리 구해버립시다. 6,-4 B가 1,1 2대3 내분점으로 지나간다는 점을 구해줍시다. 몇 콤마 몇이냐? 5분의 2 플러스 18 4 콤마 계산하면 4죠? 4 콤마 그 다음 여기는 5분의 2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네. 됐지? 내분점 구했어잉? 따라서 여기랑 지나는 직선 구해라가 되는 거네. 됐나? 됐지? 뭐부터 구해? 기울기부터 구해.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할 때처럼 하면 안 돼. 기울기, 부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빼는 방향이 일정해야 돼. 만약에 4 빼기 마이너스 1을 했으면 y좌표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할 때처럼 맘대로 하면 안 돼. 그때는 이제 제곱을 시키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이거는 제곱이 없잖아. 따라서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됐냐? 기울기 마이너스 1 구했고 지나가는 점은 두 개나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네 맘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공식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 x 이걸로 쓸까? x 빼기 4 마이너스 2 따라서 직선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 됐냐? 선생님 얘로 해도 되나요? 해봐라 똑같이. 기울기 마이너스에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당연히 똑같지. 상관없지. 됐냐? 아 y좌표 구합니다. y좌표는 여기 2겠네요. 0 넣으면 2 됐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 두 개 나와 있으면 직선 구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훅훅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냐? 대놓고 얘랑 지나래. 빠르게 기울기부터 딱 재라. 3 빼기 요거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 기울기 마이너스 1 확인. 직선의 식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점 하나 골라서 직선의 식 딱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직선은 아무렇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집어넣으란 소리 아니야. 됐냐? 됐지?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잘.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10번 같은 것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점과 점 사이 거리 할 때랑은 다르게 기술이 늘었지. 자, 그냥 생 사각형이거든. 아무런 특징 없는. 따라서 만약 내가 두 대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될 일이 생기면 구할 수 있겠지. 네 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로 여기 구해야 돼. 그러면 구할 수 있지.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 파란 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 교점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기술이 늘어나게 되는 거다. 나의 기술창의 스킬이 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럼 이제 얘도 구해보자. 두 대각선의 교점. 그런데 얘는 심지어 야 이거는 무조건이지. 이거는 아니 대각선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러면 더 쉽지. 요 파란색 직선식만 찾으면 되겠네. 됐냐? 노란 건 그냥 x축 그 자체잖아. 자, 파란 거부터 찾아보자. 지금 C좌표가 1,5지. A좌표가 5,-3이네. 자, 바로 써보자. 기울기 몇이냐?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2. C좌표 보고 직선식 세울게.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숙련도 높게 이렇게 딱 찾아주시고 이놈의 x절편 찾아주시면 되겠네. 아,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교점이지, 교점. 얘랑 x축도 관계식 있다.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이잖아. 둘이 연립했다 생각하시면 되지. 됐냐? 따라서 x값 둘이 연립하게 되면 x값이 2분의 7인 거 확인되네.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7만 쓰면 안 되고 좌표잖아. 2분의 7,0이라고 써야지. y좌표는 0으로 고정이니까. 됐냐? 자, 다음 장.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내신용이긴 한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므로 외워야 되겠다 싶으면 외워주셔도 상관없긴 해.
이걸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푸나요? 아니, 전혀 문제 없어. 그런데 외워두면 시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순간도 억지로 문제 만들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됐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래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x절편이라 하면 좌표로 순서상으로 써볼게. x절편이면 a, 0 지나가는 거지. y절편이 b라는 얘기는 0, b 지나가는 거지. 맞아? 하던 대로 해보자. 이러면 기울기를 뭐라고 써야 돼? a 빼기 0분의 0 빼기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가 되겠네? 그럼 그냥 직선식 세워보면 이렇게 되지.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얘로 세우는 게 제일 편하지. 됐냐? 이 식을 정리한 거 아니야? 양변에 a 한 방 싹 곱합시다. 양변에 a 한 방 싹 곱해주면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야. 자, 이거를 한쪽으로 잘 넘겨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이항놀이 해가지고 얻어낸 식이거든. 자, 이 상태에 양변에 a분의 1 싹 곱하면 저거 나옵니다. 됐어? 됐지? 근데 이제 식을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기지도 않아서 참고로 외워두려면 뭐 나쁘지 않아, 내신 때는. 외우는 게 막 엄청 어렵게 생긴 것도 아니고. 물론 몰라도 풀 수는 있어. 내신 때는 외워두면 좋겠지.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에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0이다 그랬어. 야, 이거는 공수 1에서도 주던 거 아니야, 힌트? 뭔가 두 개의 합이 0이래. 무슨 힌트 준 거야? 뭐 방정식에서도 뭐 두 근의 합이 0일 때 이럴 때 막 주는 거 있었잖아. 뭐야 이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상황인 거지, 그치? 맞지? 따라서 x절편을 내가 a라고 논다 치면 y절편은 마이너스 a인 셈이라고 볼 수 있지. 물론 그걸 이렇게 해도 되지만 x절편은 a, y절편은 b라고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b가 0이니까 b가 마이너스 a구나 이렇게 조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바로 나와야지 이제는. 뭐 2차 방정식 때 많이 했던 거지. 그치? 뭐 두 근의 b가 뭐 2대3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 그치? 두 근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일단 두 근이 지금 부호가 다르구나. 됐어니?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아까 그 공식을 쓰면 나쁘지 않아. 그럼 x절편이 a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해서 는 1 이렇게 되겠구나.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집어넣어서 a과 b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지. 뭐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되죠. 양변에 a 한번 싹 곱해주면 분수 딱 정리되지. 마이너스 4는 a. 됐냐? 근데 뭐 아까 전에 그 공식을 몰라도 뭐 풀 수가 없느냐? 풀 수 있지. 풀 수 있지. 왜 못 풀어? 대신에 그림적인 힌트를 잘 가지고 와야지. 왜냐? x절편이 a, x절편이 a래. 그런데 y절편은 마이너스 a란 얘기는 이런 관계라는 소리 아니야. 이러면 이 기울기 몇이냐? 기울기 1이지. 맞아? 물론 선생님 a가 음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 a가 알고 봤더니 음수라 여기가 a고. 그럼 대신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돼야 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잡힐 거야. 중요한 건 기울기는 1이야. 이렇게 알던가. 그러니까 전혀 저 위에 공식을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야. x절편이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a란 얘기는 저렇게 두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러면 기울기가 몇이지? 하고 기울기 공식으로 써봐도 a 빼기 0분의 이거 빼기 이거니까 1. 하여간 못 풀 건 전혀 문제 못 풀 건 아니야. 저 위에 공식 모른다고. 알아두면 편할 때가 있고. 됐나? 어쨌든 지금 보면 결국은 이 힌트에 의하여 기울기가 1인 것만 잘 찾아냈다면 지나가는 점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끝났지. 따라서 y는 x 플러스 6이 직선식이 되겠네. 다음 112번. 직선 L은 여기와 x축에서 만난다. 직선 L이라는 어떤 직선 하나가 있는데 얘랑 x축에서 만나고 야 근데 얘 식을 알잖아. 다시 말하면 자네들은 이 자식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을 먼저 찾아볼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얘랑 X축에서 만난대. 그럼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야, 너 X축, 뭐야, 어디 지나가? X축 위에 어디 지나가니? 하고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 X축 위란 얘기는 Y좌표가, Y좌표가 0인 지점을 말하는 거니까 Y에 0을 집어넣어 주시면 X좌표가 나오겠네. X축 위에, 이 자식 2,0을 지나는구나. 다시 말하면 직선 L이 얘랑 X축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저 직선 L이 여기 지나간다라는 걸로 딱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냐? 됐어? 그림적인 생각을 잘 하란 얘기야. 요 직선이 X축과, 요 직선이 막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 X축을 찾아보니까 2,0이야. 근데 직선 L이 여길 지나간다는 소리잖아. 그림적으로 대충 본다면. 됐냐? 직선 L이 지나가는 점을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있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저 직선 L이 이번엔 이 자식이랑 Y축에서 만난대. 얘가 Y절편이 몇인데? 그걸 구해봐야지. 너 Y절편 몇이냐?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네. 순서상으로 쓰면 0, 마이너스 8 지난다고 알려준 거네. 따라서 직선 L이 지나가는 점 두 개를 알려준 거지. 여기랑 여기.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쓴다면, 자, X 절편은 2인 상황이고, 그 다음 Y 절편은 마이너스 8인 상황이라, 뭐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직선식을 L을 이렇게 써도 당연히 되고, 뭐 양변에 8 곱해가지고 정리정돈, 맞아? 그냥 구해도 되긴 해. 그러니까 내신 때는 잠깐 외워두되 평소에는 뭐 실은 그냥 직선식이나 잘 세웠으면 좋겠네. 2,0이랑 0, 마이너스 8 지나가니까 원래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차근차근 기울기부터 구하고, 이것 빼기 이거분해, 이것 빼기 이거니까 기울기 4네. 자, 기울기가 4면 Y절편 알고 있으니까 직선식 손쉽게 구할 수 있지. 큰 문제는 없다. 됐나? 자, 오늘은 여기 21쪽까지 하도록 할게.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있다라는 힌트가 있을 때 해야 되는 방식, 해야 되는 행동 확인. 문제 자체는 간단하지. 직선 위에 점 3개가 나란히 올라가 있대. 여기에서 자네들은 무슨 기술을 쓸 것인가? B좌표가 A, 5. 그 다음에 C좌표가 3,2A 더하기 3. 자네들은 여기에서 무슨 힌트를 쓸 것이야? 문자는 하나밖에 없거든. 어쨌든 등식을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어떻게 세울까? 할 때 이런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 뭐 틀리진 않아. 선생님, 직선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A와 B를 가지고 직선의 관계식을, 당연히 지금 막 기울기도 지금, 자, 뭐 예를 들어 써보면 막 이렇게 나와서 직선식이 문자로 더럽게 나올 거야. 거기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등식 완성이지. 맞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선의 가장 중요한 거, 직선의 정의는 기울기가 같은 애들 모아놓은 거야. 기울기만 이용해도 식을 쉽게 세울 수가 있지. 즉 A와 B의 기울기를 측정하고 식으로 쓰고, 기울기만 이용해도 충분히 식을 완성할 수 있어. 자, A 빼기 1분의 5 빼기 3이니까 2. 그 다음 BC를 재도 되지만 얘 좀 많이 쓰면 좀 계산이 편하겠지. A, B의 기울기랑 A, C의 기울기 같을 거 아니야. 한 직선 위니까. 직선은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잘 써먹을 줄도 알아야 돼. 자, 3 빼기 1 분의 2A 더하기 3 빼기 3이니까 뭐야? 2A네. A네. 둘이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식을 훨씬 더 깔끔하게 찾을 수가 있지. 당연히 양변에 A-1 곱해주면 이렇게 식이 들어올 거고, 이러면 이제 A 값이 2개 나오나 보네.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저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힌트가 그래서 있나 보네. 2가 맞겠네요. 점 3개가 나란히 있다 치면 가장 깔끔하게 식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기울기입니다. 요 기울기랑 같다. 됐냐? 잊지 마시고. 직선 하나 배웠는데 뭐 문제가 되게 많지. 그냥 여태까지 배웠던 걸 그대로 갖다 사용하면서 거기에 직선만 하나 살짝 곁들여 있을 뿐이야.
자, 점 3개가 있는데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가 지나가는 직선이 2등분한다 돼 있네.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아? 그림은 대충 그려도 상관없고 자세히 그려봐도 좋고, 포인트는 이거거든. A를 지나가는 직선이 삼각형 반 자른데 어떻게 잘라야 돼? 이거 먼저 그림적으로 찾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잘라야 돼? 당연히 BC의 중점을 지나가게 잘라야 되지. 맞아? 그치? 그림마다 다를 거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됐어? 구하라는 거 뭐야? 요 파란색 직선식을 구하래. 너무 일자로 서 있네. 약간 눕혀볼까? 해야 될 일만 딱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막 그림을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궁금하면 자세히 그려봐도 상관없어요. 저 파란색 직선 찾기야. 됐지? 그럼 파란색 직선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야? 파란색 직선이 지나가는 점 A좌표 알아. 그 다음에 B좌표랑 C좌표를 알고 있는 상태야. 여기가 중점인 것도 알잖아. 중점을 구하면 되겠네. 여기를 M이라고 놓고 구해봅시다. BC의 중점 몇이야? 2,-2네. 따라서 파란색 직선식은 여기랑 여기 지나가는 직선식 세워주시면 되겠지? 기울기 구하자. X좌표 빼기 3 빼기 2. 빼는 방향 일정해야 돼. 여기에서 이거 빼야지. 5네. 기울기 5네. 자, 그럼 기울기가 오고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뭐 이해할까? 직선식 세워주면 끝이네.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되냐? 됐지? 직선식 잘 여기서 연습 많이 해. 직선식 세우는 거니. 자, 이번엔 직선 하나로 두 사각형을 정확히 반갈이 해라 라고 되어 있네. 어떻게 잘라야 되게? 어떻게 잘라야지 반갈이가 될까? 이거 애들이 잘 못 찾더라. 이거 어떻게 잘라야 반갈이 되냐? 야, 사각형 반 쪼개려면 어떻게 잘라야 돼? 야, 사각형 반 쪼개려면 어떻게 잘라야 돼? 대각선? 대각선? 그렇지, 그것도 맞지. 맞아, 이렇게 잘라도 반갈 되지. 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중앙쯤에 딱 해가지고 요렇게, 아이고 씨, 요렇게. 맞아. 또 일자로. 그래.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잘라야 되겠네. 됐냐? 또 요렇게도 잘라도 되고. 자, 그래서 뭐 보여주려는지 이건 좀 모르겠어? 사각형을 반 자르려면 반드시 어떻게 잘라야 돼? 저기 지나가게 잘라야 되는 거를 딱 몇 개 해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거길 지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비껴쳐도 되거든. 이렇게 해도 이거 반땡 되는 거야. 선 하나로 동시에 반 쪼개래. 은유야, 선 하나로 동시에 반 쪼개래. 어디 지나가게? 두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딱 구해서 그 두 중점을 지나가게끔 그어주면 자연스럽게 둘 다 잘릴 거라고. 그럼 여기 중점을 어떻게 구해?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내분점, 외분점이나 중점 이런 거. 맞아? 지금은 뭐 그냥 두 대각선의 중점 구하면 되지. 아무거나. 여기 할까? 여기가 1,5네. 여기가 3,1이네. 그럼 그 가운데 구하면 되니까 몇이야? 2,3이네. 되냐? 실은 그림도 너무 이뻐가지고 그림 보고 바로 찾아도 돼. 여기 마이너스 2,-1이겠네. 됐냐? 즉,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어주면 알아서 사각형은 반갈이 날 것이다 가 되는 것이. 그럼 이제 자네들이 할 일은 또 얘랑 얘 지나는 직선 또 기울기 구하고 공식 써가지고 직선식 딱 구해주시면 되고, x절편 y절편 구하랍니다. x절편 구하고 싶으면 y에 0 박으면 되는 거지. y절편 구하고 싶으면 x에 0 집어넣는 거지. 그대로 실시하시면 되겠네. 되냐? 여기만 하시면 되고.